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 해외 취업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SK그룹 계열사인 파주에너지서비스에서는 기획과 관리회계 분야의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규대학 학사 이상으로 관리회계와 기획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영어 능통자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3월 24일 자정까지입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는 대졸 채용형 인턴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와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상경계열과 법학, 부동산 관련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3월 24일 자정까지입니다. 포스코 캠텍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생산기술직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졸 이상 또는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고요. 직무 관련 전공자와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3월 29일 오전 10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는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4년제 정규대학에서 토목공학과 건축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1부에서는요,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봄입니다. 네, 아니 교수님 정말 네. 봄이라고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남녘에서 네. 계속 그 꽃축제, 유채꽃. 봄꽃축제, 네, 이야기도 올라오니까 네네.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뒤숭숭합니다. 꽃이 보이지도 않는데 봄은 왔다고 하고.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분들은 뭐 꽃을 보느라고 보고 싶어서 그러지만 우리들은 또 다른 봄을, 네. 또 다른 봄을, 또 다른 봄이요? 취업이 보인다 해서 취업의 길을 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계절보다도 이 마음의 봄이 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네. 저희는 남들 놀 때 취업 공부 열심히 해서 일단 취법부터 하는 걸로 하도록 취법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네, 저희가 지금 이제 3주째인가요? 독일 네.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 좀 알아볼까요? 네, 독일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준비하는 내용들도 조금씩 준비하다 보니까 항목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동제도 네.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해고와 관련된 것과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독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중요하네요. 네. 사실 이 해고와 관련된 내용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지만 예민하죠. 해외 취업에서는 이게 이제 터져버리면 답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구제받을 것을 모르면 모르니까. 그야말로 정말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네.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좀 확실하게 알아둬야겠습니다. 이 해외 취업 경우에 이제 직장을 잃으면 이제 연계되는 게 비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가장 큰 문제가 비자 문제입니다. 해고당하게 되면 다시 취업하면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그러니까요. 비자 문제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신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해고보호법, 해고하는 것들을 근로자들을 좀 보호해 주는 건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만약에 해고를 하더라도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고 네. 미성년자를 만약에 채용해서 근로를 시키고 있었다. 그 미성년자를 해고해야 되겠다. 그럼 부모님께 전화해야 돼요. 부모님께 통지를 해야 되는 네.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정해져 있는 게 이제 독일 해고보호법입니다.
이제 사용자, 사장님한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해고시키고 싶은 직원이 있어요. 그럼 해고 통지하기 전에 종업원 협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종업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협의회에서는 그 보고 내용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해고인 경우는 일주일, 안 그러고 즉시 해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3일 이내에 소견을, 이 사람은 해고를 해도 될 만한 사람 같아요. 야, 안 됩니다. 라는 소견을 제출해야 되고요. 뭐 부득이해서 얘기를 하거나 소견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용자가 해고하겠다는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해주는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해고 통지 시점은 뭐냐면 보낸 날짜가 아니라 해당자가 네. 우편물을 받은 날짜, 도달한 시점부터 해당되는 거고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3주 이내에 나 해고 싫어요. 안 돼요. 이거 부당합니다. 라고 노동법원에 제소하지 않을 때는 정상적으로 접수돼서 해고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특별한 이유, 그러니까 그 정당한 사유라는 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근로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일반 해고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를 3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몸에 또는 신체적인 그런 개인적인 거, 또 근로자의 어떤 행위에 따른 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상의 문제에 따른 해고, 요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신상의 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결여나 질병 등이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거. 이럴 때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이 필요한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해당되고요. 장기간 업무 성과가 미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무를 하긴 하는데 성과를 하나도 못 내는 사람들. 그 장기간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경우도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일신상의 사유에 해당되고요. 근로자 행위, 이건 주로 이제 범법행위나 불법행위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요. 사용자, 회사에서는 반드시 1번 또는 2번 정도의 사전 경고를 주게 됩니다. 예. 너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해고된다라는 네. 사인을 주셔야 되고요. 경영상의 사유는 뭐 회사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이 굉장히 안 좋거나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경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고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가 이제 일반 해고 사유였고요. 이 밖에도 또 다른 사유들이 있을까요? 일반 해고에는 이제 3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고요. 종류별로 보게 되면 이제 질병 때문에 해고하는 경우하고 즉시 해고로 이렇게 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병이 있다고 해고당한다.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뭐 해고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요때도 한 3가지 정도 충족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질병이 나을 거냐 낫지 않을 거냐, 향후 회복이 가능하지 않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회복 전망이 부정적인 경우 이런 조건 하나 차지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이, 근로자가 아파요. 그러면 사용자에게도 일정한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근로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아프기 때문에 병원비를 대줘야 된다든지 생활비를 보조해야 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뭐 합의를 해야 된다든지 등등의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심하게 지우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또 질병 해고가 되고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연중 1년 동안 병가 일수가 6주예요. 한 달 반. 네. 한 달 반 합산해서 한 달 반 정도 되게 되면 지나치게 병가를 많이 썼다라고 판단해서 결근 일수가 뭐 한 15에서 20% 해당된다면 해고해도 그대 예. 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질병 해고도 알려주시고요. 네. 즉시 해고도 좀 알아볼까요? 즉시 해고, 말 그대로 해고 예고 기간 필요 없이 당장 right now you are fired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사용자는 그 회사 사장님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2주 이내에 해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만약에 지나게 되면 해고할 수가 없어요. 2주. 아무리 잘못한 거라 하더라도 네. 어떤 잘못이냐면요. 회사 재산을 횡령하거나 훔쳤어. 절도. 그다음에 너무 빈번하게 근무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회사 기밀 유출, 상습적인 성희롱, 부하 직원과의 연문, 이건 상사와의 연문도 예. 포함됩니다.
그 상사의 업무 지시 불복종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즉시 해고를 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를 즉시 해고를 시킬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사용자가 급여를 제대로 안 줘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로계약 처음에 맺었던 거 자꾸 어긋나게 하고 시행하라고 준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자기 자신을 직접 해고할 수 있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그렇죠. 네. 회사를 자르는 거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죠. 네. 이런 제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고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도 좀 알아봤습니다. 너무 무서운가요? 예,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네.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좀 그렇죠.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걸 참 잘하고 있는 나라이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제 블루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블루카드라는 것은 노동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거든요. 독일도 네. 국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해외 전문적인 인력들을 좀 들여오고 싶어. 이래서 그들에게 블루카드라는 걸 발급해주고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고 하는데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런 카드입니다. 특혜 체류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업훈련 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건 뭐가 있냐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일학습 병행제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 저희 모르겠는데 취업 방송에서 정말 많이 하죠. 많이 네. 하죠. 예, 독일이 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스빌딩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독일에서 학교도 다니면서 직업 회사에서 근무도 해볼 수 있는 이런 직업훈련 제도가 있다는 거. 또 세 번째 차별방지법인데요. 이건 민법에서 딱 헌법 3조하고 평등원칙하고요. 민법 617조에 하고 618조에 사용자의 보호조치 의무 조항에 따라서 일반적인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한다. 또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로부터 보호해준다라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차별방지법 제도가 있고요. 요건 좀 재밌는 건데 Make it in Germany라고 해서 독일 안에서 만드세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외국 인력 많이 유치하고 싶어 하고 또 효율적으로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정보들을 업로드해 놓은 그런 사이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해외 취득 자격 인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간다고 그러면 국제 면허 따야 되잖아요. 그 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외국에서 어떠한 자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독일에서 인정해 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외에서 취득했던 자격들도 특별한 것들은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제도까지도 5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좀 블루카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취득 조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까다롭죠. 미국에서 하고 있는 취업 허가 제도인 그린카드하고 대단히 유사한 그런 제도입니다. 해외 고급 인력 대상으로 하고요. 체류를 허가하는 취득해주는 행정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켜줬어요. 그리고 이 블루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획득 자격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득 조건 4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독일 안에서 또는 해외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되고 독일 안에 있는 어떤 기업하고 고용 계약을 맺은 상태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연봉이 최소 53,600유로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 돈으로 하게 되면 6,000에서 6,500만 원 정도 연봉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여기에서 의사라든지 과학자, 수학자, IT 전문가 이런 경우는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58,800유로 정도 연봉 책정하면은 이 블루카드 준다고 했었는데 이것조차도 완화했어요. 42,000유로 정도. 이 정도 된다면 연봉으로 따지면 약 5천 조금 넘는 그런 예. 연봉이거든요. 그 정도 체계를 하게 되면 블루카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블루카드 받는데 연령 제한 있습니까? 오, 없습니다. 없다. 나이 어려서부터 연령 많으신 분들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취업 비자라는 것도 기간이 딱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블루카드도 마찬가지일까요? 4년입니다. 4년이요? 네, 4년 동안 독일에서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계약서상 만약에 근로를 5년 계약하기 했다라고 해도 블루카드는 4년밖에 안 되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4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3년 동안 계약하기로만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다. 예.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면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4년보다 부족한 기간을 계약서에 작성을 해서 근로를 한다 그러면 3개월 정도 기간을 더 줍니다. 이거는 뭐 이유적으로 본다면 블루카드 거주 기간 총 4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 계약하면 계약한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소득 벌어들이세요. 그리고 수속이나 출구 수속이나 여러 가지들을 밟을 때 그 스페어 타임으로 3개월 정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3개월의 여유 기간을 줍니다. 다만 블루카드 받고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직할 경우에는요, 관할 외국인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 현황도 좀 말씀드리면 재밌을 텐데요. 블루카드 발급 현황 보게 되면 2012년도에 약 2,600건 정도가 발급이 됐어요. 네. 그리고 5년 지났는데 10배, 9배 정도가 늘어난 25,540건 정도. 네. 한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럼 얼마나 받았나요? 2012년 동기간에 보면 12년에 30건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17년 보게 되면 330건, 11배나 예. 한국 사람들이 블루카드 많이 받았죠. 그만큼 취업 많이 하고 전문 직종, 인력이 심한, 구인난이 심한 그런 직종들에 많이 취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연장 코스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소 발급 건수의 경우에서는 뭐 이보다 조금 낮을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블루카드 사실 뭐 다 발급받고 싶지만 네. 이게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발급받을 때 또 따로 유의해야 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국내에서 독일 이제 취업 추천하거나 이렇게 매칭해 주는 브리징해 주는 그런 업체들에 의해서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블루카드만 받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고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건 좀 네.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블루카드하고 일반 비자 가지고서 취업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부가적인 지출 금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보장 비용이에요. 일반적인 비자를 가지고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비용을 내가 반, 기업체 사장님이 반 이렇게 5대5로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블루카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액을 본인이 다 내셔야 돼요. 네. 그것들 특히 이제 연금이나 의료보험, 요양보험, 실업보험 이런 것들인데요. 두 번째, 블루카드를 받는 거는 근로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혹시나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하고 같이 출국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블루카드의 혜택이 배우자까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언어가 독일어가 잘 되시면 21개월 정도,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33개월 지난 다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일반 동반 비자권자이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받으실 때도 보게 되면 네. 5년 정도 연금을 내야 돼요. 블루카드를 받은 사람이든 예. 아니면 일을 해서 배우자가 됐든 60개월을 납입을 해야 우리나라처럼 이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은 60개월 동안 연금을 납입을 해야 한다. 만약 21개월 영주권 수령 후에 소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배우자나 가족 이런 분들이 동반 비자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발급이 좀 까다롭잖아요. 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유의해야 될 점도 많다는 거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제도 두 번째죠. 네. 직업훈련제도 이 부분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학습 병행 시스템 취업해서 활용해서 취업할 수 있는 거랑 같은 요건인데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B2 이상 독일어 능력 확보하셔야 돼요. 이거 기본이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를 교육시켜줄 사업체를 좀 찾으셔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생이나 견습생 신분으로 직업교육 자리를 얻어서 직업교육 계약을 맺는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체 추천 받아서 노동청에 해당 비자 신청하고요. 학교 다니고 직장에서 일하고 하면서 일정한 소득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직업훈련 제도입니다. 2년이나 3년 아니면은 뭐 3.5년 정도 과정이 만약에 종료되면 실습했던 기업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 취업하실 수가 있게 네. 돼요. 이런 거 말고요. 마이스터 과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 과정 다 수료하시고 시험 봐서 합격하시면 마이스터, 장인이라는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자격을 취득하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어떤 회사나 공장을 설립하실 수가 있는 이런 자격,
직업까지도 부여되고요. 직업훈련 학교도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 교육생들, 현장에서 실습생들을 지도하실 수도 있게 되죠. 알겠습니다. 예전에 독일이 이제 유학생들에게 대학 학비를 면제를 해줘서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저는 몰랐거든요. 네, 네. 이렇게 좀 직업 교육까지 시켜준다고 하니까 놀랍네요. 자, 그럼 이 직업 훈련 제도라는 게 모든 직종에 다 좀 해당이 되는 걸까요? 특별한 직업 교육 대상 직종들이 좀 정해져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외국 사람들한테 학비를 다 줬는데 네. 지금은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내야 된다는 거 잘 아실 테니까 직업 교육 대상 직종은 한 340개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외국인 인력을 수요가 높은 그런 직업교육 대상 직종만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4가지 정도 분야예요. 예. 전기전자 분야, 숙박 요식업 분야, 보건 분야와 기타 전문직이 있는데 전기전자 분야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엔지니어 기술자가 좀 필요합니다. 다들 네. 기술자인데요. 자동화 기술 전문 전자기술자, 그다음에 에너지하고 건물 전문 전자기술자도 좀 필요하시고요. 우리나라에 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메카트로닉스, 산업기계공학 설비기술자라든지 냉동기술 분야 메카트로닉스 기술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숙박이나 요식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호텔 쪽에 전문가 필요해요. 호텔 비즈니스라든지 호텔 체커, 클럽 위주로 많이 뽑고 있고요. 레스토랑 전문가라든지 요리사 교육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접객업 중에서 이동이나 식품 이동은 유람선 같은 게 포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식품 접객업, 뭐 편의점,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같은 이런 쪽에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교육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빵사, 정육업 종사자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의사, 간호사, 노인 전문 간호사, 네. 또 아이들, 소아과 간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기타 전문직으로는 위생이나 냉난방 시스템 설비 기술자 교육과정, 배관공이나 건물 관리 이런 분들이 상당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B2 이상 수준의 독일어 실력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장 실습이 모두 독일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B1 레벨까지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시기도 하고요. 해서 취득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학 능력 같은 경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다들 네네. 뭐 독일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독일어 정도는 좀 많이 좀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도 중 하나죠. 차별 방지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이유로 차별 대우 안 됩니다. 또는 만약에 차별 받게 되면 보호해 드릴게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이 해드릴게요. 라는 게 이 법인데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인종이 다르거나 아니면 성별이 다르거나 출신, 뭐 세계관, 장애 이런 것도 있어 성적인 정체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라는 불이익 대우라는 것의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하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채용이나 승진, 보상, 교육 이런 것들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또 사회적인 안전과 건강보호, 교육, 공공적인 제도 이런 것에서 절대적으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별 방지법 좀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실제로 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더라도 네. 이 일상생활 중에서 계속해서 좀 느껴지는 그런 차별에 관한 서러움은 분명히 좀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제책이 있어야 되겠죠. 예. 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동등대우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불이익 대우 때문에 피해 본 게 있으면 발생한 물질적, 비물질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불이익 대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나 이런 손해 봤으니까 당신 배상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이건 망설일 이유 없이 시행하셔도 네. 됩니다. 이걸 좀 따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있을까요? 독일은요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법원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특징이 있는데 보통 노동법원에서는 1심 법원이라고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1심 법원에서 재판부는 직업법관이에요. 재판장 한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근로자 측, 사용자 측 이익을 대변하는 명예법관 2사람, 이렇게 해서 3사람이 그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를 제기한 사람하고 재판 받게 되는 이 원고 피고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재판이 누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진 사람이 재판 비용, 변호사 비용 같은 걸 대줘야 되거든요. 독일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오. 그거 없이요. 소송 당사자가 각자 자기 거 내야 돼요. 아. 그거 싫으면 네. 구설수에 오르지 않아야 됩니다. 네. 다만 오. 항소심일 경우에 2번째로 더 올라가서 진 사람이 나 억울해요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죠. 네. 조금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합리적이지만 함부로 소를 못 걸겠네요. 일단. 그렇죠. 예, 돈이 아까워서라도. 네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제도 4번째죠. Make it in Germany.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독일 정부에서는요, 외국인 유치하고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여와야 빨리 나가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살기, 일하기, 공부하기 이런 내용들을 바로 보시는 사이트, 주소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표시해 놨거든요. 그 메뉴 살펴보면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고요. 직업 찾고, 비자 신청하고, 주택 마련하고, 그 위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가족을 위한 비자 안내까지.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정식 근로자가 되는,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취업 및 거주에 대한 이제 한라인까지 구축되어 있어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쉽게 나올 수가 있고요. 독일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로도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제도 정말 많이 좀 다른 나라와는 또 다르다. 네. 예, 독일이 좀 많은 부분 배려를 디테일하죠. 배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하나하나 짚어갈수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해외 취득 자격 인증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국뿐만이 아니라 네. 내가 다른 나라에서 자격증을 따와도 우리가 받아줄게 이런 뜻이죠. 인정을 해줄게. 네네. 지금 국내에서 지금 NCS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도 받기도 하고 예. 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날개를 달기도 하십니다. 이것과 유사한 거예요. 제가 계속 국제면허증 말씀을 드리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능력, 자격증과 관련된 것도 국가적인 평가 기준이나 시스템이 같다면 다른 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한 거라도 우리나라는 수용하겠다라는 게 독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숙련도라든지 지식, 능력, 동일한 가치를 갖는 공인된 직업 능력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받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그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공인된 자격증이라는 것은 뭐 이제 공인된 직종 자격을 말하기는 하는데 직업 교육을 반드시 좀 수료하셔야 되고요. 그 결과로 이제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뭐 직종명이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직종을 말하는데 의료 분야 같은 경우 의사, 간호사, 뭐 건축사, 변호사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시겠죠.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공립학교 교사라든지 기타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방 주별로 좀 달라요. 네. 그래서 EU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좀 배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거 말고도 각 직종별로 연방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르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내 자격증이 실효가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 가운데 한국인들을 위한 제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개 나라가 먼저 진출돼 있어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한국인데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무비자로 입국하고요. 거기에서 장기 체류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직종별로 학력, 경력, 연봉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게 완화됐고요. 소요되는 시간하고 비용도 굉장히 절감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취업상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많았던 것들을 해소하게 된 건데요. 비전문 인력의 경우에도 노동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취업이 유리한, 한국 사람들한테 유리한 그런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물론이고 또 한국인을 위한 이 특별 대우까지 있다고 하니까 네. 좀 더 독일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힘을 좀 내셔서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알찬 시간 함께해 주신 커리어 칼리지 김한기 교수님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